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오래된 친구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마치 기나긴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늙은 교수가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돈을 조금 덜 벌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라는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억지로 태우려 했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지요. 정작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벗은 하나 없는데 그저 혼자 남겨지는 적막함이 두려워 억지로 빈자리를 채웠던 인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러니 남은 삶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빼기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말이 조금은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잠든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조금 흘려보내도 금방 다시 채워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기력은 정성스레 담아둔 물동이와 같아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뜻도 없는 모임이나 체면을 차리느라 억지로 하는 식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관계에 아까운 시간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동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기운이 새어나가고 평안이 새며 남은 삶의 귀한 풍경마저 줄줄 새버리고 맙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어지러워집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결코 행복이라 할 수 없으며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피로를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함만 밀려오고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마음이 흐릿해지는 그런 자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니까 참고 들어줘야 한다거나 오랜 정 때문에 참아 끊지 못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옛 정만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노년은 무성한 가지를 쳐내릴 정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 소중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벗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맑게 보내기 위해 마음의 방향을 살짝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2사람만 제대로 챙겨도 우리의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화가 됩니다. 그 2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놓치면 이른 이후의 삶이 외로움의 늪에 빠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이제부터 조분조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르니 남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로움을 억지로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발을 들이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곁에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모임을 늘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억지로 약속을 만들어 하루를 꽉 채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채운 하루의 끝에 무엇이 남던가요? 이상하게도 몸은 더 텅 빈 것 같고 몸은 더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빈자리를 평온함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람 숫자로만 메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인맥을 넓히고 관계를 맺는데 참 능숙했지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생기고 두루두루 만나야 세상살이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흘러갑니다. 노년의 평안함은 삶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기운에 의해 정해집니다. pad들이여, 기운이라는 게 결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게 씻겨 나가는 것 같고 집으로 오른 길에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지며 내 몸 안에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만나고 나면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며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른이 넘은 뒤에는 그 기운의 차이가 곧 우리 삶의 품격과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 안의 귀한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며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만 하거든요. 억지로 웃어야 하고 비위를 맞추며 맞장구도 쳐야 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노련의 마음은 마치 가만히 내려앉은 먼지를 덜어내듯 조용히 쉬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는 금세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우울함에 젖어들며 아주 작은 일에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나 보다 하고 착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히 쉴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물을 가득 담은 물동이라 생각하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조금 새어나가도 금방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물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구멍난 물동이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바닥이 훤히 드러나고 말겠지요. 뜻없는 사교 모임이나 체면을 차리려는 자리 혹은 거칠에 뿌린 만남은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의 인생 물동이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일들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저 좋은 약을 먹거나 의술에만 기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내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벗들에게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른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 애쓰기보다 만나는 사람을 찬찬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은 매몰차고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요. 누군가를 따스하게 대하는 것도 내 안에 기운이 남아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기력과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가시돋친 말이 나가기 쉽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곁에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마음을 붙잡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른 이후의 삶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진 빠지게 하고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잠시 찾아오는 외로움은 꿋꿋이 견뎌낼 수 있지만 내 기운을 갉아먹는 소모적인 관계는 결국 내 몸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몸이 상하면 마음마저 모래성처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벗들에게 인간관계를 정리할 아주 명확한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에 내 기운이 기분 좋게 살아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둘째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내 삶을 한결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셋째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되는 관계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자꾸만 어긋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 인생의 물동이에 구멍을 내어 기운을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오며 이런 해로운 관계들을 그저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것은 서로를 귀하기는 마음이어야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노년을 병들게 하는 관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늘 끝도 없는 불평불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자식 걱정부터 세상 원망, 아픈 곳 타령에 남의 흉을 보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는 넓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이야기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지겨운 반복은 우리 마음속에 깊고 나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은 까닭없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밤에는 잠을 깊이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깨어나며 자꾸 화가 치밀고 고마운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무엇이 변해서 그런 걸까요? 세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같이 남이 뱉은 탁한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더들여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저 말 한마디인데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박힙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예민해진 노년에는 그 말의 울림이 더 크게 남습니다. 누군가의 원망 섞인 소리를 매번 묵묵히 받아내는 것은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쓰레기통은 제때 비워야 깨끗해지는데 우리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 오물을 마음속에 꾹꾹 사두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채운 결과가 과연 무엇이던가요? 남는 것은 무거운 마음뿐이고 삶은 흙탕물처럼 흐려지며 결국 사람으로 빈틈을 메우려다가 더 뼈저린 외로움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벗들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관계의 끈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칼로 무자르듯 잘라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무례하게 인연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예의 바른 태도에서 나오니까요. 다만 정중하게 요즘 내가 내 마음을 좀 돌볼 시간이 필요하네. 우리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임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닌 피로만 준다면 오늘은 몸이 좀 쉬고 싶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라고 말하며 슬그머니 빠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계를 줄이는 목적의 혼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귀한 인연이 들어올 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깨끗이 비워내야 진짜로 지켜야 할 소중한 인연이 그곳에 깃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목숨처럼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비우기만 하면 마음이 허전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모시느냐에 따라 우리 노년의 삶은 깊은 절망이 되기도 하고 품격 있는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건너오며 가슴 깊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해온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에이 교수님, 저는 그 사람과 이미 너무 지겹습니다. 매일 쳐다보는 얼굴에 무슨 소중함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 지겹다는 말 속에 사실은 익숙함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익숙함은 언제나 소중함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집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는 참으로 관대합니다. 잘 웃어주고 계위를 맞추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죠.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사람에게는 세상 무심하고 거칠어집니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짜증이 솟구치고 나라는 말이 송곳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 사람이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어차피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흰기미처럼 서서히 부부관계의 기둥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단순히 밥을 차려주고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지켜봐준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내 젊은 날의 반짝이는 눈빛, 실패해서 울던 밤, 기쁨의 순간, 자식이 태어나던 날, 부모님을 떠나보내던 장례식장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건너올 산 증인이자 동행자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실감을 줍니다. 사람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호탕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도 잘 사고 인심이 넉넉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받은 칭찬이 무색하게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쿵뜨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늘 내가 돈 벌어 너희들 먹여 살렸다라는 말을 훈장처럼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따스한 온기가 사라지고 규칙적이던 일상은 와르르 무너졌으며 자식들의 발길마저 뚝 끊겼습니다. 그가 단연하게 여기며 의지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아내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온 복을 단단히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후회는 늘 버스가 떠난 뒤에 찾아오지요. 노년의 부부란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는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살지만 늙어서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백발의 두 노인이 말없이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온한 장면, 그 장면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강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만들고 그 편안한 공기가 여러분의 단잠을 만들며 그 잠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일은 곧 자기 인생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지키는 일이 노년의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동반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들으면 비식 미소를 짓습니다. 교사님, 그건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그 당연한 것이 무너져서 인생 전체가 주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이름보다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가장, 그 무거운 역할을 성실히 해내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지요. 자식, 입에 좋은 건 넣어주느라 나는 식은 밥을 대충 먹고 가족에게 새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다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 그것을 사랑이고 희생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주문이 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지?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서 외면했을 뿐입니다. 제 고향에 최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밥 없이도 살 참 좋은 사람으로 통했지요. 남편의 거친 술주정도 다 받아내고 시부모님의 긴 병수발도 묵히 들고 자식들을 키우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버릇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괜찮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치로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가족이 나를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참으로 냉혹합니다. 병원비 문제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 부담으로 여기는 눈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 여사는 세상을 떠나기에 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자기 자신을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뼈저린 후회와 자신에 대한 미안함 뿐입니다. 덧들이야 저는 이것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엄중한 법칙으로 봅니다. 몸은 마음의 명령에 놀랍도록 충실하게 따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잠자리가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건강도 도미로처럼 무너집니다. 삶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일은 이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를 독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친절하듯 제발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 주십시오. 남을 위로하듯 내 마음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가을을 보고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던 나라는 친구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이 잃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밤이 길어지는 것이 두렵고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것이 서럽고 문득 거울 속에 늙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무조건 피해야 할 흉측한 괴물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점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충만함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고독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고독은 다릅니다. 좋은 날의 시끌벅적한 소란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닭같이 향해 살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뭐라고 할까? 남과 비교하면 나는 잘 살고 있나? 그 질문들이 평생 우리를 채찍질하며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후에는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 안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가, 배우자를 귀하게 대하는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 길이 활짝 열리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고독을 즐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보십시오. 그때 중요한 것은 비싼 차의 맛이 아니라 그 시간을 대충 넘기지 않고 음미하는 태도입니다. 모락모락 힘이 올라오는 찻잔을 바라보며 창밖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이 늙은 교수는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노년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귀한 보약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몸도 그 평안함을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것,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고독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갈하게 가다듬어 보십시오. 쓰지 않는 해묵은 물건들을 비워내듯 나를 괴롭히던 낡은 습관과 마음을 어지럽히던 거친 말들도 하나씩 놓아버리십시오. 사람을 비워낸 자리에 평화가 깃들고 물건을 치운 자리에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편안히 숨을 쉬게 되지요. 그렇게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나를 가두던 외로움은 어느덧 형태를 바꾸어 성스러운 휴식과 같은 고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고독이라는 선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품격 있게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줄 알고 그동안 고생한 적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다독여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지요. 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여, 이제 우리가 나눠긴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디 가서 돈 버는 거창한 성공 비법을 가르쳐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이 넘은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하고 덜 외롭게 그리고 더 기품 있게 채워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노년의 참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요. 인생의 전반전이 악착같이 더하며 살아올 시간이었다면 이후의 후반들은 지혜롭게 빼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덜어내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남은 귀한 시간들을 스스로 어지럽히며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걱정스럽게 묻곤 하십니다. 가수님, 그렇게 다 비워내고 나면 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너무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벗들이여, 찻잔이 이미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향기롭고 귀한 차를 부어도 그저 넘쳐흐를 뿐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지요. 불필요한 인연과 해묵은 집착, 그리고 부질없는 거칠애로 가득 찬 마음에는 노년에 정말로 필요한 평안과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마음속 가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연락처를 살펴보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이름들, 그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던 관계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정 없는 행동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내 삶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귀한 지혜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흐려지는 관계를 줄여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빈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버터리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두 사람. 바로 내 곁에 배우자와 나 자신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절만이 아니라 깊은 평화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씨 착한 덕담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평온한 기운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남은 삶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운을 기르는 일이지요.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설령 주변이 조금 적막해지더라도 그 고요함이 결코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은 평화로운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한 끗 차이 같지만 사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슬퍼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내 안이 스스로 가득 차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고독이야말로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한 마지막 휴가라 생각하십시오. 젊은 날에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이제는 가만히 멈춰서서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입니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으면 비로소 참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정겨운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이라도 시끄러운 소음들을 잠재우고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 번의 깊은 감사를 전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게 혹은 가슴속 그리움으로 남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웠노라고 나지막이 속삭여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한평생에 쌓은 여러분의 심장과 고달한 무릎, 그리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정말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감사의 인사 두 번이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눈 녹듯 풀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이라 해서 대충 때우지 마시고 아껴두었던 구운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차려 드십시오. 편하다고 낡은 옷만 걸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단정한 옷을 골라 입어보십시오.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삶도 비로소 나를 귀한 분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깊고 고요하기를, 그리고 그 강물 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이 늙은 교수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